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경우의 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입니다. 자, 먼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자, 또는 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동시에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들어왔다. 이때 말하면 동시는 시간의 개념으로 씁니다만은 우리 여기에서 경우의 수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동시의 개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결과의 개념입니다. 결과. 그래서 우리가 결과가 둘 다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발생하면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문제 안에서 또는 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건 구조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는 거다. A가 발생하면 B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B가 발생하면 A가 발생하지 않는 거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되면 경우의 수를 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합한다라고 해서 합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난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결과의 개념입니다. 결과. 자, 그랬을 때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가지수 M이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가지수를 N가지라고 했을 때 두 개 동시에 일어난다. 둘 다 발생한다는 겁니다. 둘 다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은 곱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도시가 있을 때에 A에서 B로 가는 버스로 가는 방법은 세 가지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차로 가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A라는 도시에서 B라는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버스를 타면 기차는 안 타는 겁니다. 그렇죠? 기차를 타게 되면 버스는 안 타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3과 4는 어떻게 하느냐? 둘 중에 하나만 발생하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가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밑에 하단부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도시에서 B라는 도시를 경유해서 C라는 도시를 간다라고 했을 때 자, 버스로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세 가지. 그 다음에 B 도시에서 C 도시로 가는 기차로 가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A에서 B를 거쳐 C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버스도 타야 되고 기차도 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둘 다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로 가는 세 가지와 기차로 가는 네 가지,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타니까 둘 다 발생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곱해서 3, 4, 12, 12가지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1부터 15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3의 배수 또는 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자, 또는 이라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합의 법칙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의 배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1부터 15까지 3의 배수는 어떻게 됩니까? 3, 6, 9, 12, 15. 자, 이렇게 5가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7의 배수는 7, 그 다음에 14. 자,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의 배수인 5가지와 그 다음에 7의 배수인 2가지. 만약에 숫자를 하나 끄잡아내는데 그 숫자가 3의 배수라고 한다면 그 숫자는 절대로 7의 배수가 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둘 중에 하나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경우의 수를 더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가지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입니다. 학교에서 박물관으로 가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에서 공원으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느냐? 5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학교에서 박물관을 거쳐서 공원까지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박물관으로 가는 3가지와 박물관에서 공원으로 가는 5가지 길을 순차적으로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둘 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곱하니까 3, 5, 15, 15가지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예제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개의 구조물 정육면체를 이어붙인 구조물이 있는데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을 거쳐서 자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을 거쳐서 C 지점까지 가는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합니다. 가장 짧은 거리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냐? 가장 짧은 거리로 가는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그 다음 이쪽 두 번,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짧은 길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 그 다음에 B 지점에서 C 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 그러니까 가장 짧은 경로는 한 가지. 그 다음에 역시 두 가지.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둘 다 발생하니까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어지는 확인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